사라진 기초연금. 72의 박순자는 매달 29만 원이 들어오는 날만 기다렸다.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지 몰라도 순자에게는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숨구멍이었다. 혈압약을 사고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를 사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도 순자는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됐다. 늙은 사람이 뭘 더 바라겠니? 하지만 그달은 달랐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부 빠져나갔다. 출금자 이름은 하나뿐이었다. 아들 강민호.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이미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엄마, 내가 관리해준다니까. 엄마가 돈 가지고 있어봐야 사기나 당하지. 민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어릴 적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통장까지 제 것처럼 열어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 부부가 순자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찾아왔다. 며느리 지영은 문 앞에 서자마자 코끝을 찡그렸다. 어머니,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애들 데리고는 못 오겠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귀찮다는 듯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번 달은 이걸로 버텨요. 10만 원 넣었어요. 기초연금을 전부 가져가고 남긴 돈이 10만 원이었다. 순자는 봉투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민호야, 엄마 병원비는? 민호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또 병원이에요? 엄마, 나도 힘들어요. 애 학원비에 대출에 엄마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말보다 더 아픈 것은 옆에 있던 며느리의 한마디였다. 솔직히 오래 사시는 것도 자식한테는 부담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불 밑에 숨겨둔 낡은 폴더폰 하나를 천천히 만졌다. 아무도 몰랐다. 그 안에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밤 녹음해둔 순자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런 가족의 비밀과 반전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버림. 며칠 뒤 민호는 순자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말은 걱정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우리도 불안해요.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낫겠어요. 순자는 밥상 위에 놓인 식은 된장국을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조금은 고마웠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더 많았다. 며느리 지영은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덧붙였다.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어요. 어머니도 친구 생기고 좋죠. 우리도 자주 찾아갈게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순자는 알고 있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요양원까지 자주 찾아올 리 없었다. 순자는 조용히 물었다. 거기 들어가면 내 통장은 어떻게 하니?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건 제가 계속 관리해야죠. 병원비도 내야 하고 요양원비도 내야 하고. 엄마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순자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어린 민호가 아니었다.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를 신고 집에 들어와 엄마 나 배고파 하던 아이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삶을 짐처럼 여기는 낯선 중년 남자였다. 그날 밤 순자는 불을 끄지 않았다.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낡은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약 봉투, 그리고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류 봉투 위에는 오래전 남편이 남긴 글씨가 있었다. 순자에게 꼭 필요할 때만 열 것.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등기 서류와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아이에게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으면 이 서류를 가지고 김 변호사를 찾아가시오. 나는 당신이 끝까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오. 순자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둔 걸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양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그러나 순자는 조용히 폴더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저장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몰랐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는 마지막 증거를 스스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녹음 파일.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민호 부부는 순자의 방으로 다시 찾아왔다. 지영은 장롱과 서랍을 뒤지며 말했다. 어머니, 귀중품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주세요. 요양원 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어머니의 통장을 달라고 했다. 신분증도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었다. 엄마, 절차 밟으려면 다 필요해요.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순자는 오래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그러나 통장은 내놓지 않았다. 민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통장은요? 잃어버렸다. 뭐라고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민호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지영은 비웃듯 말했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혼자 돈 관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 순간 순자는 처음으로 낮게 웃었다. 아주 작고 짧은 웃음이었다. 민호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엄마, 지금 웃을 일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민호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 정말 엄마가 요양원 가는 게 마음 편하니? 민호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엄마를 위해서라니까요. 엄마를 위해서? 그럼요. 엄마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순자는 폴더폰을 꼭 쥔 채 다시 물었다. 그럼 엄마 기초연금은 왜 가져갔니?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영이 먼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우리가 그 돈 먹고 살려고 가져간 줄 아세요?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진짜 서운합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폴더폰의 작은 빨간 불빛을 바라보았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순자는 방바닥에 앉아 마지막 녹음을 시작했다. 민호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뒤일 거다.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다만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무 늦기 전에 알았으면 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 떨리고 있었다. 내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었다. 내가 가져간 건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었다. 그날 새벽 순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다. 남편의 편지 속에 적혀있던 작은 법률사무소였다. 그곳에서 백발의 변호사 김태석이 순자를 맞았다. 그는 순자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드디어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멈칫했다. 회장님. 오래전 남편을 부르던 그 호칭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죽은 남편의 숨겨진 유산. 김태석 변호사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순자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순자가 평생 본 적 없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토지 등기부, 회사 지분 증서,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다 뭡니까? 김 변호사는 조용히 안경을 고쳐 썼다. 사모님 남편께서 생전에 남겨두신 재산입니다. 정확히는 사모님 명의로 보호해둔 자산입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큰돈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류 속에는 오래전 개발 예정지였던 땅과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커진 회사의 초기 지분이 남아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회장님은 아드님이 돈 앞에서 변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게 해두셨습니다.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남편은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아내와 아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남기신 조건입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면 모든 권리는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지 여부는 사모님의 판단에 맡기셨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때 민호는 착한 아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린 민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지켜줄게. 그 말 하나로 순자는 평생을 버텼다. 남편 없이도 아들을 키웠고 굶는 날이 있어도 민호 도시락에는 계란말이를 넣어주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어머니의 기초연금마저 빼앗는 사람이 되었다. 잠시 후 순자는 폴더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여기에 우리 아들이 한 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지영이 했던 말, 민호가 통장을 요구한 말,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대화까지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자는 낮게 말했다. 저는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모님,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순자 어머니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의 회사에 걸려온 전화. 다음 날 오전 민호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요즘 회사 사정은 좋지 않았다. 대출은 막혔고 투자자는 빠져나갔다. 민호는 어머니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가져간 돈을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에 조금씩 보태고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마저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대표님,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민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네, 강민호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호 씨, 박순자님의 법률 대리인 김태석 변호사입니다. 민호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법률 대리인이요? 우리 엄마가 무슨 변호사를? 김 변호사는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다. 박순자님께서는 어제부로 모든 재산권과 녹음자료 그리고 향후 법적 절차에 관한 권한 일부를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셨습니다.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재산권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김 변호사의 다음 말에 민호의 웃음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민호 씨가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초기 지분 38%가 박순자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 지분은 사모님 의사에 따라 매각, 양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회사가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유,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개인 투자자 지분이 안정적으로 남아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지분의 주인이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는 그런 거 몰라요. 누가 속인 거 아닙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강민호 씨와 배우자분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도 함께 보관 중입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미친 듯이 어머니의 반지하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낡은 전기장판도 약 봉투도 오래된 밥그릇도 그대로였지만 순자는 없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며칠 전 민호가 어머니에게 던지듯 놓고 간 그 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다. 이 돈은 내가 준 생활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값이었다. 엄마는 이제 그 마음을 받지 않겠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영은 이미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보다 더 빨리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로 회사 지분이 있다는 거야?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남겨둔 거래. 지영의 눈빛이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귀찮은 노인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돈줄이 된 것이다. 그럼 당장 모셔와야지. 사과드리고 집으로 모시자고 해. 민호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지영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건 어머니가 힘들까봐 그런 거였지.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회사 지분이 어머니한테 있으면 우리 애들 미래도 달린 문제야. 민호는 그제야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돈 없는 시어머니를 미워한 것이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으로 음성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김태석 변호사였다. 파일 제목은 단순했다. 박순자님의 메시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가난해서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난할 수 있다.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를 짐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였다. 민호의 눈시울이 흔들렸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하루에 2끼만 먹고도 내 학원비를 냈다. 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내 이마를 닦았다. 그때 엄마는 한 번도 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적 없었다. 지영은 옆에서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 감성팔이 들을 때야? 빨리 찾아가서 용서부터 빌어. 하지만 음성 파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영아, 너도 듣고 있겠지. 내가 말했지. 오래 사는 것도 자식한테 부담이라고. 그 말 내가 잊지 않으마.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 남은 인생에 너희가 끼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2번째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이번엔 지영의 목소리였다. 솔직히 오래 사시는 것도 자식한테는 부담이에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지영은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며칠 후 민호 부부는 김태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순자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전보다 야위었지만 표정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민호는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어린 민호가 잘못을 하고도 눈물을 글썽이던 얼굴이 잠시 겹쳐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민호는 어른이었다. 어머니의 용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지영도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제가 말이 심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말이 심했던 게 아니다. 마음이 그랬던 거지.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순자는 이미 결정을 마친 상태였다. 첫째, 민호 회사의 지분 중 일부는 매각해 노인주거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둘째, 남은 지분의 의결권은 전문 신탁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셋째, 민호에게는 단 한 푼의 현금도 바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럼 저는요? 순자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에게 기회를 주마. 하지만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주겠다. 시간이요? 1년 동안 내가 정말 달라지는지 보겠다. 엄마에게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지 보겠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 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녹음 파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김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었다. 엄마는 내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었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엄마가 남기는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었으면 한다. 민호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지영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밖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순자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다.
오래전 남편과 걷던 길이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겨 혼자 살기 시작했다.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약을 사고 시장에서 따뜻한 국거리를 샀다. 가끔은 꽃 한 송이도 샀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었지만 순자에게는 다시 찾은 삶의 증거였다. 여러분은 민호가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인생 반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